경로 바꿔서 지정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각 404랑 500번도 경로를 이렇게 지정해 볼게요. 404는 챕터 main.jsp 이렇게 쓰는데, 이 챕터가 각각 그 프로젝트마다 바뀔 수 있잖아요. 이 이름이 모듈 이름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어요. get context packs 하면 챕터 1, 2를 만약에 내가 챕터 09 혹은 06에서 했다라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넣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에러 페이지도 404랑 500도 이렇게 정정해서 해보시면 되겠어요. 아, 근데 이제 500번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500번은 늘 이 페이지로 지금 에러 페이지에서 리다이렉트를 해서 여기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404 같은 경우는 404에서 내가 요청한 경로가 더 하위 경로로 가버리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404에 가려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보드의 리스트를 요청을 했어요. 보드에 언더바 슬래시 리스트.jsp. 그럼 얘의 위치 자체는 주소 표시줄에서 챕터 11 밑에 보드 밑에 리스트인 거죠. 여기서 저거 없이 main.jsp라고 치면 보드 밑에 main.jsp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경로상 그게 안 맞겠죠. 그래서 항상 이 챕터 바로 밑에 있는 main.jsp 루트에 있는 메인을 가리키려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걸 항상 우리가 챕터 11로 고정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리퀘스트 객체에서 get context packs를 쓰면 루트부터 그 해당 서버 모듈의 최상위 경로 있죠. 챕터 11을 가져와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를 요청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쓰면 404 페이지로 에러 페이지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500번하고 404 페이지 해보시면 되겠고,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만들어서 exception JSP 만들고 코드를 따로 작성하진 않을게요. 코드 따로 쓰지 말고 채팅창에서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exception pro.jsp 여기로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해서 넘어가면 exception pro.jsp에서 10을 0으로 나누면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arithmetic exception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exception pro에서 받아와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에도 처리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exception pro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exception.jsp에서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10을 0으로 나눈다.
하면 예외가 exception pro.jsp에서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정의해둔 web.xml에 에러 페이지 설정해 놓은 게 얘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에러 페이지 밑에 exception.jsp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만들어 주세요. exception.jsp를 에러 폴더 밑에다가 JSP를 만들어서 예외 페이지, 에러 페이지 하고 메인은 아까 다른 페이지에서 A 태그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예외로 넘어가나요? 예외 에러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외가 exception.jsp에서 넘겨주는 건 문제가 없죠. 넘겨받는 측에서 0으로 나눌 때, 그러니까 입력을 숫자 10이랑 0을 입력하면 되죠. 10을 0으로 나누면 예외가 발생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내면 예외 에러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어떤 예외가 발생하든지 무조건 다 예외 에러 페이지로 가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좀 통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요 예외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arithmetic exception은 뭐 exception A로 뭐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면 exception B로 이런 식으로 더 분기를 시키고 싶다, 조건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예외 처리를 해주면 돼요. 예외 처리를 더 해본다 라고 하면 트라이 캐치문을 쓴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포워드 시킬 화면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지금 끊겨져 있나요? JSP 켜져 있긴 한데 한번 켜봅시다. 여기 아니라 복사. 자, 그래서 exception.jsp 를 쓰지 말고 try catch라고 씁시다. JSP 하나 더 만들어서 try catch 이렇게 만들고 넘겨줄 값은 exception이랑 똑같이 넘겨줄게요. exception이랑 똑같이 전송은 똑같이 해주고 try catch prove 이렇게만 바꿔줄게요. 그러면 try catch pro도 만들어야겠죠? try catch pro도 만들고 try catch pro에서는 얘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을 지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try catch pro에 와서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뭐 A, B, C
뭐 한글을 입력할 수도 있죠. 그럼 넘버 포맷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에 걸릴 수도 있죠. 0으로 나눴을 때. 그거에 따라서 뭔가 넘버 포맷에 걸린다 하면 익셉션 A로 보내고 아니, 아리스메틱으로 걸린다 그러면 익셉션 B로 보낸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기본 익셉션으로 보낸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짜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조건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A 나누기 B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고. 디플 어노테이션. 아, 여기에 있지 않구나. 지금 블록에 있구나. 아, 그러면 위에서 선언해야겠죠?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 밖에서 표현식으로 써도 되고. 스코프가 안 맞아서 그렇죠? 여기까지 공개해보면 되겠고, 익셉션 A랑 익셉션 B 페이지도 만들어서 가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수선하는 거를 트라이 C 상하는 거로 가는 거. 변수 선언하는 거를 너무 같은 얘네요? 저 밖에 해도 되죠. 아, 근데 파싱 하면서 parse int로 변환하면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외 처리 문 안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얘는 상관이 없는데 이 과정에서 넘버 포맷 익셉션이 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arithmetic 익셉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 익셉션 A, B 만들어 보세요. 익셉션 하이픈 대문자 A 익셉션 B 그러면 요 A로 왔을 때에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넘버 포맷 익셉션 익셉션 B는 어 산술 연산 시 에러 그리고 트라이 캐치를 실행해 보면 되겠죠? 에러 B 트라이 캐치에서
10을 0으로 나눴을 때 exception B로 가죠. 산술 연산시 에러 B로 가고 forward가 되고 여기다 A를 넣은 거예요. 숫자를 넣은 게 아니라 문자를 넣으면 숫자 변환 시 에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 에러 페이지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 내가 직접 예외 처리하면서 그러면 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이 각각의 페이지에서 try catch pro에서 리퀘스트 객체로 이 디스패처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가져오면 이 디스패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이 왔을 때 얘를 어디로 이제 연결을 해줄 것인가 지정하는 객체거든요. 요청에 대해서 어떤 연결을 하는 그쵸? 객체로서 forward 메소드를 사용하면 forward 방식으로 페이지 이동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때 여기 생성자 인자 안에다가 forward로 이동할 경로를 넣어 놓으면 그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처리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자, 되셨나요? 네, 한번 천천히 보시도록 하고 요 정도 하면 예외 페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더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본 설정만 web.xml에 이렇게 작성해서 해놓을 수도 있겠죠. 얘를 쓰기 위해서요? 쓰는 이유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몬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넘버 포맷 익셉션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로 가고 싶기 때문에 요청에 대해서 그 요청을 포워드 시켜줄 이동시켜줄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A 태그로? A 태그는 우리가 클릭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자바 코드예요. HTML이 아니라. 예외 처리는 HTML에서 하는 게 아니죠. 자바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 디스패처 서블릿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객체를 사용하면 forward 메소드로 호출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리퀘스트 디스패처. 자, 그거랑 관련된 좀 구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타임이 올 거거든요. 이 내부적으로 JSP와 서블릿이 내부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 아키텍처 구조도 한번 보면 디스패처라고 하는 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11장 예외 처리가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12장 필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장 필터를 한번 보시면 필터는 챕터 12장 388페이지에 나오죠. 필터의 개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필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를 먼저 받아서 사전에 사후에 필요한 부분을 처리한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필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이 에어컨 필터 아니면 무슨 여과기라고 알고 있죠.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체를 갖고 온 다음에 그 중에서 뭐 색깔이 빨간색인 옷만 필터를 하거나 아니면 최신순으로 필터를 하거나 이렇게 걸러내는 걸 우리가 필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필터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게 돼요. 필터는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왔을 때 그 38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요청이 딱 와서 바로 이 JSP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떤 정적 자원을 혹은 JSP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뭔가 전처리들을 해주기 위한 필터를 여러 개 걸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이 변경할 수 있는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실내로 이제 필터를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필터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들. 그 예시를 봐야 얘를 왜 쓰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교재에서는 지금 필터를 어디서 걸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필터는 리퀘스트 요청 객체로 요청을 받을 때 이때도 필터를 걸지만 응답을 할 때도 필터를 걸죠. 근데 요청을 할 때 필터를 거는 경우들은 인증을 할 때, 사용자 인증을 할 때 주로 걸게 돼요. 그리고 어떤 로그 기록을 남길 때, 그리고 뭔가 인코딩 작업, 암호화 작업을 해줄 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들은 특정 페이지마다 별도로 다르게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니죠. 내가 메인 페이지에 갈 때도 내가 사용자 김조은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 라면 메인 페이지에 갈 때든 상세 페이지에 갈 때든 계속 인증된 게 확인이 돼야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페이지별로의 어떤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그 페이지까지 가기 전에 공통되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공통된 작업이 필요한 거죠.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쇼핑몰 목록에 상세 페이지에 어디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다시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갔다가 하는 그 하나하나의 기록들을 어떤 작업을 했었나 시스템에서 기록을 남길 건데 그 기록들도 뭐 페이지마다 이 페이지는 적용하고 저 페이지는 적용 안 하고 할 게 아니죠. 어떤 페이지든지 가든지에 따라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필터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 반대로 응답을 해줄 때에는 응답을 처리하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을 때에 대한 어떤 데이터 압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결과 내용에 대해서 뭔가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쳐서 수정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작업에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리스폰스 응답을 하고 나서 필터를 거쳐서 확인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필터가 이럴 때 쓰여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말하는 인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로그인 있죠? 로그인을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인증된 사용자인지 아닌지는 어떤 페이지를 들어가든지에 따라서 항상 거쳐야 되는 관문인 거죠. 그때 이제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89페이지 보시면 이 필터를 구현해 주려면 이제 필터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바 클래스의 필터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자바 클래스를 web.xml에 등록을 해줘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쓸 때는 자바 클래스의 필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구현한 클래스를 어디에? web.xml에 등록을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작업을 거쳐야 우리가 필터로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89페이지 보시면 필터 인터페이스는 필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이름하고 필터 걸고 있죠. 이 필터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추상 메소드는 뭐가 있대요? init이라고 하는 초기화 메소드, 그다음에 doFilter라는 필터 기능을 작성하는 메소드, 그다음에 필터 인스턴스를 종료하기 전에 호출되는 destroy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현해주면서 필터 작업을 해줄 거는 어디에다가? doFilter에다가, 그리고 이 인스턴스가 종료될 때는 destroy에다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필터 인스턴스를 초기화할 때 그리고 doFilter는 뭐예요? 필터 기능. 얘를 우리가 오버라이딩 해주면서 필터를 직접 클래스로 구현해주는 거죠. 얘네들을 우리가 가지고 필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이 init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면, 구현을 해주면 필터 컴피그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필터 컴피그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이 컨테이너가 초기화 중에 필터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구성 객체다 라고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get filter name, 그리고 init 파라미터, 파라미터 names, 그리고 sublit context라고 하는 객체를 반환하는 get sublit context 메소드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필터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여기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doFilter 메소드, 390페이지 하단에 doFilter 메소드 보시면 컨테이너가 필터 리소스를 적용할 때마다 이 doFilter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doFilter 메소드는 init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실행이 되고, 필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마다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가 매개 변수가 있냐 보면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하고 서블릿 리스폰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죠. 391페이지에 보시면 제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서블릿 리퀘스트. 얘는 이제 요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청 정보. 두 번째는 서블릿 리스폰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응답을 할 때 작업해줄 응답 객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매개 변수가 또 있죠. 필터 체인이라고 있어요. 필터 체인은 세 번째 매개 변수로 다음 필터를 호출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호출 필터가 이 필터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필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개를 연속해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필터라고 한다 그러면 체인의 끝에서 리소스를 호출하게 된다. 그래서 필터가 그 다음 필터를 또 다음 필터에 대한 작업을 뭔가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면 필터 체인 클래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92페이지에는 디스트로이 메소드가 나오죠. 얘는 필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인스턴스가 종료되기 전에 필터가 해제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393페이지에 web.xml 필터 구성에서 나오죠. 그러면 그 중간에 코드박스 보면 필터라고 하는 태그, 그리고 두 번째에 필터 매핑이라는 태그가 나오죠. 얘네들은 짝을 이루어서 써야 돼요. 필터로 해서 필터 네임에 필터 이름을 우리가 직접 지어서 써주고, 필터 클래스에다가 미리 정의해 놓은 자바 클래스 이름을 설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름을 뭐 로그인 필터라고 해놨으면 그 클래스 이름 로그인 필터를 필터 클래스 태그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init 파라미터를 초기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필터를 정의하는 태그예요. 필터 태그는. 근데 이렇게 정의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어떤 URL 패턴으로 요청이 올 때 필터를 걸지 그 URL 패턴을 설정을 해줘요. 그걸 이제 필터 매핑 태그에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필터 매핑 태그에서는 앞에 미리 정의해둔 필터 태그 있죠. 거기서 만들어 놓은 필터 네임이 누군지 필터 네임에서 지정해주고, 그리고 URL 패턴 태그로 어떤 URL로 요청이 올 때 해당 필터가 적용이 될지 URL 패턴을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두 작업을 거쳐가지고 필터를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클립스로 돌아와서 필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게 필터예요. 요청이 왔을 때 필터로 여러 개를 걸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챕터 12장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챕터 12. 웹.xml. 그쵸, 웹.xml 한번 눌러 놓으면 바로 안 되나요? 네, 안 되죠? 같이 다시 만들겠습니다. 웹.xml 선택해 주세요. 챕터 12 넥스트 쭉 가서 마지막에 웹.xml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루트 있죠. 이 컨텍스트 루트를 아예 그냥 기본으로 지정해 놓으면 맨 처음에 로컬 호스트 다음에 나오는 값을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아예 없는 상태로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피니쉬.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필터. 그러면 우리가 먼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야겠죠. 필터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인증 필터를 먼저 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바 폴더에 가서 여기도 자바 폴더고 여기도 자바 폴더예요. 여기다가 패키지를 하나 먼저 만들게요. 패키지를 만들어서 필터라고 만들겠습니다. 필터 패키지를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authentication 필터 생략해서 쓰고 있죠? authent 필터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를 구현해야 된다고요? 필터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필터는
서블릿의 필터가 돼요. 자바 X 서블릿의 필터. 그래서 걔를 임포트를 해와야겠죠? 서블릿의 필터. 그러면 이제 오버라이딩 하라고 에러 나오죠? 여기서 add unimplemented method 하면 init to filter 그 다음에 destroy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만 나오네요. 일단 두 필터만. init도 같이 오버라이딩 해볼게요. Alt Shift S Alt Shift S 누르고 소스 메뉴에 가서 오버라이드 메소드 하면 destroy랑 init도 있나요? 얘도 가져오겠습니다. 얘는 디폴트 메소드라서 추상 메소드처럼 항상 오버라이딩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init하고 destroy는 디폴트 메소드로 되어 있나 봐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얘가 정말 사용이 되는지만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센 필터 초기화 출력을 해주고 디스트로이에서도 해제 디스트로이 까지만 해놓고 실질적인 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필터 기능을 작성. 그러면 여기에 요청이 올 때 뭔가 어떤 파라미터가 와서 사용이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리퀘스트 객체로 get 파라미터 얘가 넘어오게 되면 얘가 비어있는 값인지 아닌지 필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필터가 넘어와야만 뭔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걸어줘도 되겠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하게 안 하려고 한다. 리스폰스 객체로
샌드가 있나요? 샌드가 여기선 없네. 캣 라이터만 있고 리퀘스트로 리퀘스트 디스패처 얘를 가져와서 뭔가 다른 페이지로 포워드를 시킬 수도 있겠어요. 그런 작업들은 일단 해볼 수가 있겠고, 바로 다음 필터로 넘기겠다 하면 필터 체인이라고 되어 있네. 체인 필터 리퀘스트 리스폰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필터가 동작하는지 해보기 위해서 일단 필터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웹.xml에 등록을 시켜주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웹.xml로 갈게요. 우리가 필터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필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필터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그다음에 이 구현 클래스를 웹.xml에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웹.xml에 와서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터 태그를 쓰라고 되어 있죠. 필터 태그. 필터 네임. 필터 이름은 우리가 뭐 어센 필터. 이 클래스랑 이름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냥 필터 01이라고 해보죠. 필터 네임. 필터 클래스. 지금 우리가 패키지부터 지정해 줘야 될 텐데, 봅시다. 패키지가 필터로 되어 있죠. 필터 패키지 밑에 슬래시 해서 여기서부터 넣어주면 되겠어요. 봅시다. 클래스는 점으로 써야 되니까 필터 점 어센 필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필터 매핑 태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필터 네임은 이거랑 똑같이 일치시켜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URL 패턴만 적어주면 되겠어요. 패턴은 그냥 상위 경로에 필터에 필터 공점.jsp 얘를 요청할 때로 한번 1 프로 JSP 이렇게 한번 걸어보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페이지를 요청할 때에 대해서 어센 필터라고 하는 애가 필터로 걸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놓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클래스를 입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클래스는 우리가 항상 패키지를 지정할 때는 뭐.뭐.뭐 해서 하위 경로를 점으로 지정했죠. 근데 얘는 URL이잖아요. URL은 슬래시로 해서 구분 기호를 넣어주고 있죠. 틀렸나요? 매팡으로 돼 있나요? 핑, 핑. 네, 쉬었다 갈게요. 하나 더요? 돼요? 한번 해봐야 알겠죠?
필터가 걸립니까? 필터에 어떤 필터 필터 쌤 필터 필터 공일 프로세스 필터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쵸? 근데 그게 그 경로에서의 에이텍을 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밑에 보드 밑에 뭐 밑에 하위로 계속 들어가면 404 페이지는 그 하위 경로에 간 거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메인 JSP를 해버리면 그 하위에서만 잡히는데 만약에 그 get context path 안 쓰려고 한다 그러면 챕터 11에 메인 JSP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는 웹 거기에 거기로 가고 싶은 거죠. 그 A 태그 눌렀을 때. 네. 되셨나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웹.xml까지 작성한 다음에 필터 01 하고 잠 필터 01 프로가 지금 잘못 써놨나? 필터 01 프로죠. 이 두 JSP를 만들어 보세요. 필터 01 JSP하고 필터 01 프로.
아까 전에 우리가 URL 패턴에 어떤 필터라고 하는 필터 클래스를 래핑을 해줬어요. 이 요청이 올 때만 이 필터를 거치는 거예요. 이 필터를 거쳐서 어디를 오는 거예요? 필터 01J 프로 JSP로 거친 다음에 오게 되는 거죠. 바로 JSP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이제 정말 필터를 거치고 있나 확인을 해보면 한번 저도 다시 실행해 볼게요. 필터 01JSP를 실행했을 때 필터 챕터 12에 필터 01JSP 여기서 이름만 이제 전송을 합니다. 이름을 뭐 1, 2, 3에서 전송하면 이제 필터 초기화를 거치죠. init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그다음에 어센시케이션 필터에 두 필터 거친 다음에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저거에 대한 URL 패턴을 더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해당 JSP 이거 하나만 설정된 게 아니라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도 여러 페이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 범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웹 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뭐 예를 들면은 게시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드라는 폴더를 만들었어. 그럼 보드에 올 때만 어떤 특정 필터를 걸고 싶어. 또 갤러리를 또 만들었어. 갤러리 밑에 있는 경로들의 JSP에 갈 때만 또 필터를 걸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web.xml에서 패턴을 이 URL 패턴 있죠? 얘를 다양하게 걸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은 396페이지에 보시면 396페이지에 URL 패턴 유형이라고 해서 URL 패턴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슬래시로 시작하고 모든 유형으로 적용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별표 에스터리크를 써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URL 패턴에다가 보드 경로 아래에 모든 JSP에 매핑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URL 패턴을 어떻게 써줄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보죠. 예시를 써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다가 슬래시 보드 하고 모든 JSP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URL 패턴을. 교재에서는 보면 모든 경로에 대해서 뒤에 .do로 끝나는 파일에다가 이건 경로, URL 경로에다가 설정해 주겠다라고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JSP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정확하게 일치를 시킬 수도 있겠고 경로 중에 몇 가지를 해볼 수도 있겠고 이제 모든 경로에 JSP 파일을 매핑.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바뀌지? 모든 경로에 JSP 페이지를 매핑한다 그러면 그냥 별.jsp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거 하나의 페이지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페이지에 대해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필터 작업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사람 1
그 로그 파일을 남기는 예시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필터를 가지고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어, 모두 다 예시를 보도록 하죠. 자, 교재 보시면 이제 요거 다음에 400페이지에 뭐 init 파람 필터라고 해서 필터 처리로 매개 변수 값을 받아서 이제 로그인 인증 처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드를 한번 우리가 가져와 놓고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경우에 또 쓸 수 있는지. 자, 필터 패키지 밑에다가 이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init 파람 필터, init 파람 필터. 자, 클래스 만들어서 init 파람 필터. 그리고 파라미터로 넘어온 그 값을 가지고 이 사람이 로그인된 사용자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드는 다 쓰지 말고 같이 보도록 할 텐데 교재에 있는 코드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제가 너무 길어서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건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된 게 필터 컨피그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왔어요. 그걸 이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멤버 변수에다가 널로 미리 해놓고 init 메소드에서 이 인스턴스를 받아서 적용하고 있죠. 그 필터 컨피그를 또 뒤에 두 필터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제 필터를 수행하게 되면 여기에 뭐 ID, 패스워드 이렇게 받아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요 필터 컨피그를 통해서 이 초기 파라미터 파람 1, 파람 2를 가져온 다음에 초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 값이 우리가 요청에서 보낸 폼 태그에서 보낸 패스워드랑 아이디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한 거랑 미리 세팅해둔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일치하면 로그인 처리가 됐다라고 메시지만 찍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쵸?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까지 지정해두고 일단은 이 필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를 만들고 웹.xml에 가서 매핑을 해줘야겠죠. 그쵸? 클래스를 매핑해 주겠습니다. 자, 웹.xml에 가서 앞에서는 첫 번째 필터 만든 거 얘는 뭐였어요? 어센 필터 얘를 만든 거죠. 어센 필터라고 써놓고 이번에는 init 파람 필터 미리 써놓은 게 있으니까 또 쓰지 말고 요거를 복사하면 되겠죠? 얘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init 파람 필터 그리고 필터 02 init 파람 필터 02 그래서 맥.xml하고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네?
밑에 거에서 그쵸. 얘 바꿔야죠. 네, 바꾸고 있던 중이었어요. 네, 잠깐만요. 왜 자꾸 돌아가지? 02. 왜 돌아가지? 분명 2로 바꿨는데. 됐죠. 2 파란 필터.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거 매핑할 때 따로 뭔가 지정해주지 않았는데 요 필터 태그 안에다가 파라미터, 초기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필터 클래스의 필터 컴피그에 들어가는 초기 파라미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it param이라고 적어주고 제 컴퓨터를 누가 해킹하고 계신 게 아니죠? 그럼 이클립스에 이 무한한 버그. 자,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하고 값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각각 파람 1, 파람 2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id는 어드민, 관리자라고 해주고 파라미터를 하나 더 지정해서 비밀번호는 뭐 1, 2, 3, 4 1, 3, 4, 5,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설정해 놓은 값을 가져올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하고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면 아이디가 등록이 되죠. 근데 그거는 일반 사용자 페이지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관리자 페이지는 어쩔 거예요? 관리자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는 관리자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그냥 회원가입됐는데 나 관리자 할 거야 하고 관리자가 돼버리면 너도 나도 관리자가 돼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뭔가 관리자 페이지는 최초로 뭔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web.xml을 건드릴 수 있는 거는 개발자가 작성을 한 거잖아요.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서 회원가입 페이지에 가서 입력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리자 권한을 갖는 애를 최초의 관리자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최초의 관리자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너도 나도 관리자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직접적으로 자기 값을 미리 넣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설정으로 초기 값을 만들어서 넣어주게 된다는, 아니면 어떤 저장 파일에다가 그 값을 미리 넣어놓고 그걸 시스템에서 읽어들여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관리자는 슈퍼 관리자예요. 처음에 관리자 페이지를 회원 등록을 하는, 계정을 등록하는 절차 없이 최초의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는 슈퍼 관리자 계정. 걔는 뭔가 어떤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뭐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겠다. 그걸 이제 그 예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이랑 이 1, 2, 3, 4 얘는 각각 초기 파라미터로 파라미터 이름을 파람 1, 파람 2로 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해당 필터 클래스 init param 필터에 필터 컴피그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get init parameter라는 메소드로 param 1이라고 하는 초기 파라미터, param 2라고 하는 초기 파라미터를 가져오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드민. 여기에 1, 2, 3, 4가 있겠죠. 그 초기의 관리자 아이디랑 관리자 비밀번호를 사용자 측에서 넘어온 리퀘스트의 아이디랑 패스워드랑 일치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필터를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필터 세팅은 됐어. 그 다음에 화면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필터는 여기 매핑을 필터 02로 해야겠죠? 필터 02 프로 JSP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필터 02 JSP랑 필터 02 프로 JSP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둘 다 만들어 버리세요. 필터 02 JSP, 그 다음에 필터 02 프로 JSP. 자, 이거에 대한 코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들이니까. 자, 필터 02 JSP 이렇게 입력해주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전달해야겠죠? 넘겨주고 필터 02 프로는 그걸 받아오는 확인하는 코드만 간단하게 써보면 되겠습니다. 세팅해서 한번 입력해보세요. 그럼 여기만 우리가 프로라고 썼어요. 필터 02 프로 JSP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저 필터를 통해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한 페이지만 있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뭘 하냐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회원 관리, 게시물 관리 이런 메뉴들을 만들어 놓고 회원 관리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여기 회원 목록들이 쫙 뜨겠죠. 그러면 뭐 이거 뭐예요? 영구 정지 설명시키고 얘는 회원 탈퇴시키고 그런 관리들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근데 그럼 회원 관리하는 페이지 말고도 게시물 관리, 뭐 추가 어떤 옵션 설정 관리 이런 페이지들이 있을 텐데 그 기본 경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드민 밑에 여러 가지들의 JSP 파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작업을 요청이 올 때, 어드민. 예를 들어서 회원 관리하는 페이지를 어드민 밑에 뭐 user.jsp가 있고 또 게시물 관리한 페이지가 board.jsp가 있다. 어드민 밑에. 그 외에도 막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각각의 JSP 만들 때마다 관리자 정보를 가지고 넘어왔는지를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로 해서 확인한 다음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작업이 많아지니까 그 자원을 유저를 요청할 때건 JSP를 보드를 요청할 때건 등등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필터를 걸자. 그러면 여기서 관리자인지가 체킹이 먼저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하나로 필터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 각각의 유저 JSP, 보드 JSP를 따로따로 거기 가서 기능을 만들어서 넣어놓지 않아도 필터에서 인증 작업은 똑같이 진행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패턴 매핑만 해주면 되는 거죠. URL 패턴은 이런 경우에는 URL 패턴이었나요? 아까 전에?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어드민의 JSP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관리자 페이지를 요청할 때는 관리자 인증 정보를 갖고 요청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필터에서 만약에 저 인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페이지로 다시 포워드를 하거나 리다이렉트를 시키거나 해야겠죠. 그런 작업이 되겠어요.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필터 공이 열어서 어...
아이디를 다른 아이디로 했다.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게끔 해놨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가 뜨게끔 하는 게 좋겠죠. 다시 돌아가게 하거나. 근데 어드민에 1234로 입력하면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리스폰스에 샌드 리다이렉트가 안 뜨나요? 왜 안 뜨지? 만약에 로그인에 실패하면 다른 페이지를 리다이렉트 하도록 한다. 그럼 있을 텐데. 샌드 리다이렉트. 서블릿 리스폰스가 아니야? 맞는데? 자동 완성만 안 되나? 아닌데? 없네? 필터 02 JSP요? 네. 왜요? 뭐가 안 되나요?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로그인 성공하게 하려면 어드민에 1234 넣어보면 되겠고, 그러면 필터에 거쳐서 넘어온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초기 파라미터에 설정해 놓은 거랑 일치하면 성공했습니다. 아니면 실패했습니다가 출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라이터 프린트 ln 했을 때 메시지가 필터 02 요 앞에 먼저 뜨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필터 02에 있는 프로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출력이 나옵니다. 근데 얘로 만약에 로그인을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얘가 왜 샌드 리다이렉트를 안 갖고 있을까?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를 하면 돌릴 수 있을 텐데.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뭐 포워드를 하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리퀘스트 객체로 get dispatcher를 가져와서 포워드 할 경로. 아니 로그인이 틀렸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메인으로 가볼까요? 메인 JSP. 리퀘스트 디스패처 디스패처 디스패처의 포워드 이거를 실패했을 때 else일 때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게 필터에서 해줄 수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인 JSP도 있어야겠죠? 메인 JSP 메인 화면 JSP도 만들어 놓고
그럼 메인으로 튕기죠. 비밀번호가 틀리면. 비밀번호가 만약에 맞으면 관리자 페이지를 메일로 어드민이죠. 어드민이니까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비밀번호를 틀렸다. 그러면 메인으로 튕기는 거지. 이런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어드민 폴더 만들고 어드민 경로 밑에는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들을 만들어요. JSP 파일들을. 그리고 web.xml에서 URL 패턴을 어드민 밑에 JSP는 다 필터가 걸리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작업은 얘가 다 처리해 주는 거지. 되셨나요? 여기를 바꿨습니다. 여기 추가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필터 해보면 되겠고, 교재에서는 그 쇼핑몰에다가 로그 기록하기를 추가해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쇼핑몰 추가하는 거는 해보도록 하죠. 네. 네. 화면 넘어갈 때 로그인돼서 아, 아, 아. 요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테스트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직 그 개념 우리가 안 배워서 말을 못 하는 건데, 실제로는 세션이라는 개념에다가 한번 로그인 처리가 되면, 세션에 아까 전에 어드민의 1, 2, 3, 4를 등록을 시켜요. 그럼 이 세션이라는 개념은 브라우저가 처음에 한번 딱 켜졌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설정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그러면은 우리가 브라우저를 끄기 전까지는 어드민.1234를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제 리퀘스트 할 때마다 계속 어드민 134를 입력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걔가 더 위에 계층에서 물고 있으니까 그냥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페이지를 끄기 전까지는 물러져 있는 걸 갖고 오는 거죠. 그럼 걔로 이제 한 번 인증된 걸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끄기 전까지. 어드민 점 말고 직접 접근하는 걸 직접 접근하는 걸 막는다? 아니 그거는 글자 그래도 이미 인증이 되어 있으면 접근은 되는 거죠. 어드민 123 그쵸. 어드민 134가 안 되어 있으면 인증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더 실제의 그 로그인 인증에 대한 작업은 뒤에 세션 파트에서 할 거예요. 지금은 필터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그 로그인 인증을 할 때 필터를 한번 거쳐서 이런 식으로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게끔 확인하는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그거를 방금 한 질문에 관련된 거를 13장에서 이제 세션이라는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420페이지 세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관련 페이지들을 좀 보겠습니다. 처리, 세션 쿠키. 이거를 딱 설정할 수 없나? 크기를 맞춰봅시다. 자, 세션이랑 쿠키라는 개념을 좀 볼 건데, 세션이라는 개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서 어떤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로그인된 사용자의 정보. 로그인된 사용자의 정보는 내가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딱 했어요. 그러면 네이버 쇼핑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요. 거기에 또다시 로그인하면 안 되겠죠. 그 정보가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한 거는 사실 한 페이지를 한번 요청하고 나서 응답을 받으면 그 연결 관계는 끊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HTTP 웹페이지 통신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비연결성이라고 했었거든요. HTTP 볼 때 우리가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연결을 딱 하고 나서 응답을 받으면 얘네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통신을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채팅이나 소켓 통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는 한 번의 요청과 한 번의 응답으로 해서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뭔가 계속적으로 정보를 유지하려 그러면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서버 측에서 그 정보를 들고 있는 게 세션이라는 개념인 거고, 클라이언트 측에다가 어떤 계속 유지될 정보를 저장해 놓은 걸 쿠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세션은 접속 중인 브라우저에서 각각에 대응하여 서로 다른 세션이 생성되고 활용이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 하나 키잖아요? 여기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죠. 근데 크롬 브라우저를 하나 창을 더 키잖아요? 그러면 세션이 또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럼 세션 1, 세션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크롬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브라우저 창을 두 개 켜도 한 세션으로 같이 연결을 해줘요. 근데 새로운 세션으로 연결해주고 싶으면 여러분들 크롬에서 시크릿 창 켜보셨어요? 검은색 화면으로 뜨는 거? 크롬 브라우저에 가면 여기서 내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놓고 자동 로그인하는 설정을 해놨으면 네이버에 가면 그냥 바로 뜨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 더보기 메뉴에서 시크릿 창 여기 없나? 여기 있다. 새 시크릿 창 있죠. 얘를 열면 크롬에서는 새로운 세션을 설정해서 브라우저를 열어줘요. 컨트롤 시프트 N 하면 이런 화면 열리죠. 여기에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로그인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는 순간부터 종료하기 시간까지의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정보를 다루는 한 단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세션 1에서 세션에 내 사용자 정보가 있으니까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세션 2예요. 여기선 로그인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션이 생성되는 시기는 브라우저를 첫 번째 요청을 할 때, 브라우저를 딱 켜서 크롬을 딱 켜서 처음 요청을 할 때 그때 세션이 생성되고 그때부터 타이머가 동작을 한대요. 타이머가 동작한다라고 하는 건 그 타이머가 시작된 시간부터 언제까지 어떤 만료 기간, 유효 기간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효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션이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이제 우리가 코드상에서 세션을 꺼버리거나 아니면 브라우저를 껐을 때 같이 세션이 소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션을 관리하는 내장 객체는
JSP에서는 세션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세션에다가 어떤 속성을 유지해야 될 정보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세션 셋 애트리뷰트 해서 뭐 책 이름에 JSP 북 이런 식으로 이름이랑 값을 설정해 주면 돼요. set attribute.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정해 놓은 세션의 값은 get attribute로 해서 attribute 이름, 속성 이름으로 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다른 페이지에 가도 get attribute로 book name 하면 그 책 이름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켜진 브라우저라면. 그래서 세션에다가 등록해 놓고 다른 페이지로 넘나들면서 그 정보를 속성을 유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타임아웃 과정을 한번 보면 가장 최근에 세션 객체에 접근한 시간, 그 다음에 뭐 얘가 종료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서버 요청을 보내겠죠. 그럼 한 세션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이 세션의 어떤 만료 시점을 30분으로 해놓은 거예요. 30분으로. 그러면 우리가 30분 동안 이 브라우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켜놓기만 해. 그러고 나서 30분 흐른 다음에 다시 요청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만료 시간이 끝났죠. 그러면 새로운 세션을 만들어서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공기관이나 여러분들 사내의 어떤 시스템 혹은 대학교 이런 시스템 쓰다 보면 어떤 공공기관들은 여기 위에 뭐 세션 시간 이 타이머가 돌아요. 그렇죠. 30분이 어디서 표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30분마다 로그인이 끊기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 클릭하면 얘가 30분으로 다시 세팅이 되죠. 리셋이 되죠. 그러다가 30분 동안 안 하고 있으면 잠깐 커피 마시고 왔어. 그럼 얘 30분 다 지나버리면 다시 로그인 해야 되는 거죠.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뭐다? 세션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정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세션의 타임아웃을 이 web.xml을 사용해서 지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세션 컨피그 이렇게 쓴 다음에 타임아웃을 뭐 100 하면 100분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션에다가 사용자가 로그인된 정보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고 다른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도 계속적으로 로그인된 상태를 유지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션의 타임아웃을 몇 분으로 걸어 놓냐에 따라서 뭐 5일 동안 계속 로그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30분 동안만 로그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션 유효 시간 설정하는 방법은 세션 객체를 통해서 내장 객체를 통해서 setmax inactive interval이라는 메소드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web.xml에서 설정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해보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 쓰는 거죠. 로그인 할 때. 옛날에 구글 로그인 할 때 이랬었나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네. 11버전인 것 같은데 UI를 보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세션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일치하면 등록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로그인 화면이죠.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했어. 그럼 전송 딱 하면 어디로 가요? 로그인 pro.jsp로 가겠죠. 그럼 로그인 pro.jsp에 와서 우리가 request get parameter 해서 넘어온 값을 가져오죠. 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전체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객체에서 설정 정보에 XML에다가 뭐 마스터 아이디, 패스워드 이걸 등록해 놓은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가 필터에 초기 파라미터를 등록해 놓은 것처럼 web.xml에 아예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파라미터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슈퍼 관리자 계정 있죠. 슈퍼 관리자 계정을 세팅해 놓고 관리자가 일치하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똑같다고 확인을 해요. 그럼 일치하면 어디다가 등록을 해준다? 세션에다가 등록을 해준다. 그러면 다른 상세 페이지에 계속 들어가도 세션 get attribute에서 아이디를 가져와 주면 그 아이디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홈페이지 작성할 때 조건을 더 해야 될까요? 패션. 로그인 돼서 로그인 돼야만 보여줘야 되는 페이지에 대해서 어,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번 얘를 if문 써서 하면 귀찮겠죠? 그럼 그 컨트롤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로그인에 성공됐습니다 해서 로그인 인증 처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이 되면 실제 프로세스로 로그인 처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있고 로그아웃을 할 때에는 세션에다가 정보들을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럼 세션이라는 객체 인스턴스를 해제시켜 버리면 그 안에 등록해놨었던 로그인 설정 정보도 같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invali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이제 세션을 무효화시켜서 세션이 이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세션이 해제가 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요청부터는 새로운 세션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다? 로그아웃의 일환이 되는 거죠. 세션을 해제시키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에서도 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쿠키라는 개념까지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실습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쿠키 삭제 해보셨어요? 쿠키 삭제 왜 했어요? 해지려고? 그것도 사실 일리는 있어요. 컴퓨터라기보다 인터넷이 빨라지는 거죠. 인터넷 속도가.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에 방문해서 막 쇼핑몰에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바지, 청바지 검색하고 뭐 티셔츠 검색해요. 그럼 내가 뭘 검색했는지가 그 사이트에서 쿠키에다가 계속 뭔가를 등록을 시키고 이러면 걔가 계속 쌓여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 들어갈 때 저 페이지 들어갈 때 그 기록들이 이 쿠키라고 하는 거에 저장이 되는데 그 쿠키가 삭제가 돼버리면은 내가 어떤 특정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 저장해놨어. 그러면 저장했던 아이디 기록이 사라져요. 또는 내가 어떤 자주 가는 내 쇼핑몰 사이트에서 자주 검색하던 기록 있죠. 그거를 보통 검색창 이렇게 딱 누르면 이전에 검색했었던 거 쫙 띄워주죠. 그런 것도 같이 사라져요. 그 이유는 쿠키에다가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으니까. 네이버에서도 제가 검색한 최근 검색어들을 쭉 한번 띄워주죠. 맨 밑에다가. 그거를 어디다가 저장한다? 이 쿠키라는 데 저장한다. 쿠키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최초에 요청을 해요. 최초에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응답을 할 때 응답 메시지 안에다가 쿠키라고 하는 애를 같이 담아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쿠키를 만드는 거, 쿠키를 굽는 건 누가 구워요? 서버가 구워요. 근데 그 쿠키를 저장하고 있는 건 누가 저장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쿠키는 서버가 어떤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사용자마다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마다 그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HTTP 통신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하고 나서 응답을 해주면 연결이 끊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근데 A라는 사용자가 지난번에 아이디를 조은이라고 입력해놨어. 아이디 저장을 해놨어.
그쵸? 그리고 B라는 사용자는 아이디를 뭐 각각 A로 저장하고 B로 저장하고 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10만 명이야. 그럼 각각 사용자들이 아이디 저장 한 번만 다 해버리면 10만 개의 데이터를 서버에서 저장하고 있어야겠죠. 메모리에 기록을 하고 있거나. 그쵸? 그러지 말고 십시일반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A라는 사용자가 요청을 딱 보냈을 때, 아, 너가 저장하고 싶은 정보가 아이디 A야 라고 하는 걸 서버가 인식을 해서 응답을 할 때 이 응답 메시지 안에다가 뭐를 만들어줘요? 쿠키를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 너가 쿠키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요청할 때 요청 메시지에 뭐를 같이 보내요? 쿠키를 같이 담아서 보내는 거죠. 아, 그러면 너가 저장하고 싶은 그 아이디는 서버에다가 10만 명의 아이디를 다 저장해 놓으면 안 돼. 너무 힘드니까 그 부담을 누가 지자라는 거예요? 사용자마다 각자 지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는 뭐 그냥 내가 A라고 하는 아이디 하나 기록하고 있는 거 별로 용량을 많이 안 차지하죠. 그 개념이 쿠키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요청할 때 서버가 쿠키를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저장하는 곳에 쿠키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요청부터는 요청과 함께 쿠키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가 이 쿠키 안에 너가 지난번에 저장했었던 아이디가 A야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너가 지난번에 오늘 하루는 열지 않음이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체크했었어. 일주일 동안 열지 않음을 체크했었어를 알고 있는 거죠. 혹은 청바지를 검색했었어를 알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이게 쿠키의 개념이고 요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네? 오레오? 그 쿠키가 그 쿠키 맞아요. 음. 그냥 오레오라는 오레오도 쿠키는 쿠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쿠키가 그 쿠키가 맞아요. 과자 쿠키를 의미하는 걸 따온 거죠. 어원을 따온 거죠. 아, 이거요? 이거 오레오. 아, 요 페이지만 이해했어요. 이거 오레오 아니에요. 이거 그거예요. 까마푼 안 돼요? 까마푼이 까메론가? 까메론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뭐가 맞는지 아는지 몰라서. 근데 이게 쿠키가 아니지 않나? 이건 어쨌든 과자.
그 가면은 형 이런 거 엄청 좋아 진짜. 오레오 어? 그거 뭐였죠? 까메오 로테센스. 아, 까메오 오리온 오리온 이 뭐였나? 오리온 저희 나라 그거는 기억. 그거를 찾아내셨군요. 까메오가 어디 거예요? 오리온이요? 까메오. 오리온 샌드. 이게 만약 롯데 제거였으면 약간 표절의 느낌이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비싸게 생겼는데? 이 세부적인 문양이 다르겠죠? 그런 거 한국의 오레오, 까메오, 아, 오리온 샌드. 오레오 치약 맛. 아, 민트 초 같이 한 번도 있잖아요. 이게 뭐지? 어, 녹차 뭐라고 하는데? 녹차 맛. 네. 안에는 초록색이에요. 블랙핑크도 있던데. 이건 네, 블랙핑크랑 콜라보. 그 핑크 쇼
그 핑크에 초록 팔다가 남은 그 껍데기 있죠. 핑크 남은 거 그 재고 소진 안 되니까 블랙핑크 원장 신 다음에 앞에 초코는 떼내고 그 다음에 초코가 아니라 녹차를 떼내고 초코로 바꿔가지고 제가 색감이 그냥 맛이 없는 제가 파란 차를 파란색이 나네. 아, 아이. 이거 치면 나오는 거. 무슨 도치 치면 나오는 거. 아, 뭘 넣어도 나와요, 그렇지. 파인애플 김치. 나오는 김치. 그리고 뭐 두리안 김치 이런 것처럼 나오고 있는 나오나? 흔들었는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쿠키 조금 더 알아보면 되는데, 쿠키는 아주 큰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작은 기록 정보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짜 뭐 아이디 정도, 아니면 검색 키워드, 아니면 어떤 체크박스를 체크했었나 그 여부, 그 정도의 작은 파일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쿠키를 활용할 때에는 이제 웹 브라우저 측에서 저장이 되면 두 번째 요청부터 이 쿠키와 함께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쿠키를 생성을 해서 만들어주는 건 서버 측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쿠키를 생성할 때에는 우리가 쿠키 객체로 생성을 해요. 그 생성할 때 첫 번째 인자로 쿠키 이름, 두 번째 인자로 쿠키 값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이디 저장을 체크해서 넘어왔다. 그럼 쿠키 아이디하고 조은 넘겨받은 거를 등록을 해주면 어디에다가 추가를 해줘요? 리스폰스 메시지, 응답 메시지에다가 add 쿠키 메소드로 쿠키를 등록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같은 URL 경로로 두 번째 요청을 할 때는 쿠키를 들고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키의 구성 요소는 이름도 있고, 값, 그다음에 유효 시간, 도메인, 경로 등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요청할 때마다 모든 쿠키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정해진 URL 경로 있죠. 네이버에 갈 때는 네이버에서 발급받은 쿠키, 뭐 카카오에 갈 때는 카카오에서 발급받은 쿠키를 같이 포함해서 요청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키는 한 사이트당 뭐 20개씩 저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건 되게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고 최근에 와서는 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쿠키는 한 데이터마다 한 4096바이트, 그렇죠? 4KB 정도로 한 쿠키당 4KB 정도만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 그래서 쿠키를 이렇게 생성해주면 되고, 쿠키와 관련된 메소드들은 쿠키의 이름 값을 사용할 때 get name, get value로 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고,
도메인을 셋 도메인으로 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이트 도메인의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URL로 왔을 때 한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점 슬래시 로그인 이 경로를 쿠키에 지정해 놓으면 클라이언트가 다음 두 번째 요청에 로그인 페이지를 요청할 때에는 쿠키를 가지고 요청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패스, 셋 패스를 지정해서 경로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max 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쿠키의 유효 시간을 지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저장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그 다음부터는 팝업 창이 안 뜨죠. 그게 하루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에 대한 유효 시간을 이 쿠키에다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set max age를 통해서. 그럼 얘가 초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는 몇 초예요? 60분. 60초가 1분. 그다음에 60분이 1시간. 거기서 24 하면 되죠. 그럼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은 하루가 나오죠. 맞나요? 그거를 이제 세팅해 두면 하루 동안 팝업장을 띄우지 않게끔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et max age로 유효 시간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 유효 시간을 확인해서 아직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로, 그쵸? 보여줄 건가 말 건가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쿠키의 생성 예제. 쿠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생성한 쿠키 객체를 어디에다가? 응답 객체에다가 add 쿠키로 해서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쿠키를 생성해 보도록 하고, 또 쿠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보는 것들은 우리가 예제에서, 실습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쿠키 세션하고 쿠키까지의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습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이글립스에 와서 네, 질문해주세요.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한계가 없다? 교재 메시지가 그 내용이 있나요? 몇 페이지인가요? 447페이지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아, 개육 앞에 내용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세션은 어디서 갖고 있는 거냐면, 그렇죠, 서버 측에서 메모리에 사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측의 그 사양이나 용량에 따라서 그 크기만큼 쓸 수가 있는 거고, 쿠키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쿠키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크기가 4KB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개요에 나오나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요. 그럼 그 로그인된 게 세션에 등록도 되지만 그거에 대한 정보도 서버도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B 사용자도 로그인을 해. B 사용자에 대한 그 로그인 정보도 서버 측의 세션에 메모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서버가 갖고 있는 메모리가 뭐 8기가다, 16기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 이상을 넘으면 사실 서버가 멈추겠죠. 근데 그 한계 안에서는 기록을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그인에 대한 사용자 정보들을 서버가 계속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그 애도 사용자마다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세션 1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세션 2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마다 요 한 세션마다의 어떤 정해진 제한된 용량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쿠키는 쿠키 저장소에 여러 쿠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이 한 쿠키 한 쿠키마다의 제한 용량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13을 만드세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챕터 13. 세션을 사용해 보는 걸 쭉 해보도록 하죠. 뚜뚜뚜, 뚜뚜. 오. 13 만들었나요? 자, 13 만들어서 JSP 세션 01.jsp. 자, 여기다가 로그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또 치지 마시고 이대로 쓰시면 되겠고, 세션 01 프로 JSP도 만들고, 아니요, 외점 XML 없이 했어요. 써도 되겠습니다. 요 세션 01 프로에다가 이렇게 세션을 등록하고 확인해 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세션 프로 JSP.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어드민 1234로만 아이디를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네, 실제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스로 이 넘겨받은 유저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를 셀렉트몬으로 조회를 해봐야 되는 거죠. 조회시켜서 널이 아니라 값이 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널이다. 그 정보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where절 안에 넣어서 조회해봤을 때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로그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션 02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션 02.jsp. 세션 02에다가는 이 세션 정보를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세션 01 JSP에 와서 일단 로그인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실행을 해서 서버 선택해주고 세션 01 실행을 한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오죠? 그러면 여기서 로그인 되도록 해놓은 거는 어드민 1234밖에 없어요. 요청을 보내. 그러면 세션 01 프로에서 전달을 받겠죠. 그럼 여기서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로 해서 아이디랑 패스워드 받아온 다음에 아이디가 어드민이고 패스워드가 1234인지 확인해서 여기서 이제 세션에다가 그 정보를 등록하는 거예요. 세션에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명으로 값을 어드민, 유저 패스워드로 값을 1234를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리가 잘 됐으니까 세션 설정이 성공했습니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봐요? 그쵸? 세션 02로 가보세요. 세션 02 JSP. 여기에 가도 어드민이랑 1234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션 02.jsp에 가서 보면 세션 객체로부터 내장 객체로부터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로 세션에 등록해 놓은 속성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쵸? 얘는 아까 전에 어디서? 세션 01 프로에서 세션에다가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로 해서 각각 속성 정보를 등록을 해놨죠. 로그인을 할 때. 그러니까 얘를 다른 새로운 페이지에 갔어도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제가 브라우저를 딱 끄고 새로운 세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 로컬호스트 9090 챕터 13에 세션 01을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 세션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등록된 게 있을까요? 없겠죠. 여기 들어갔을 땐 널로 나옵니다. 혹은 내가 이 브라우저를 껐다가 다시 브라우저를 켜서 들어가 보면 그 세션이 안 남아 있겠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창들이 켜져 있다 그러면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이 현재 브라우저 창 말고 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꺼야 돼. 크롬을 전부 다 끄고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세션이 같이 꺼지게 되는 거죠. 챕터 13에 뭐지? 9090이었네. 9090 챕터 13에 세션 02.jsp. 얘는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세션이. 그쵸? 근데 제가 크롬 브라우저 다른 창도 켜놔서 그런데 얘를 다 꺼요. 모든 창을 다 꺼. 되나? 다 끄고 크롬 브라우저 다시 켜. 저거 끌 때 이제 세션이 꺼진 거예요. 세션이 끊긴 거고 다시 들어와서 로컬호스트 9090에 챕터 13에 세션 02에 들어가면 세션이 끊겼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거죠. 로그인이 끊겨져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세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서버가 아니야 패션이 패션이 어디 하는 거죠? 서버가 달라진다라는 건 뭐죠? 연결이 안 됐는데 세션이 지금 공유가 된 거잖아. 다른 페이지랑. 그쵸. 브라우저를 실행시킨 시점부터 끌 때까지가 한 세션으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되죠. 같은 켜놓은 브라우저가 한 브라우저랑. 그러면 걔는 다른 서버인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긴 할 건데, 그거 그림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서블릿의 이 스코프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거 두 개만 봅시다. 탭에서 이미지 여기. 이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JSP 서블릿에서 이 서버를 통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웹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객체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챕터 0203에서 하나하나의 프로젝트, 하나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거를 관장하는 거예요. 챕터 02, 챕터 13, 챕터 14 각각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그거 전체를 관장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안에서 이제 브라우저가 실행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 어떤 속성 정보들을 관리하는 게 세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바로 아래 계층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요청을 보내는, 그쵸? 그 요청을 보내는 범위 안에서 동작하는 객체가 리퀘스트 객체인 거예요.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죠. 예를 들면 뭐 j01.jsp에서 리퀘스트를 보내서 응답을 받을 때 j02.jsp 여기까지 요 범위
이 스코프까지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리퀘스트 객체인 거. 그런데 아까 전에 이 01에서 02로 넘겨받을 수는 있겠죠. 리퀘스트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 03을 바로 접근을 한다거나 다른 제3의 페이지를 접근하게 되면 리퀘스트로는 세션에서 등록해놨었던 속성 정보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션 범위는 뭐 01 페이지, 02 페이지, 03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01에서 02를 요청하면서 넘겨졌던 정보들은 여기서 리퀘스트 객체로는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세션에다가 뭘 등록해놨다라고 하면 03으로 따로 갔을 때 세션을 통해서 여기서 세션에 등록한 정보도 볼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리퀘스트 객체로는 못 보는 거죠. 요청과 응답이 이미 다른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페이지 내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페이지라고 하는 내장 객체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세션하고 리퀘스트를 주로 사용하게 되겠어요. 1, 12, 13 이거를 같은 서버로 보내면 세션을 그쵸? 한그 어플리케이션 합쳐주면. 근데 한 서버에 그 뭐 10, 11, 12를 톰캣에다 같이 넣어놨다고 해서 한 어플리케이션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이거 제가 들리는 건가요, 소리가? 네. 아닌가요? 뭐지? 제 말이 울리는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제가 켜놨나 뭘? 아닌가요? 괜찮나요? 네. 다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따로 도는 거죠. 들리죠, 뭐가? 잠깐만요. 뭔가 마이크 모니터가 걸려 있는 건지. 누가 줌 잠깐만요. 소리 안 제 스피커가 켜져 있어서. 저도 안 들리는데? 잠깐만요. 저도 안 들렸어요. 저도 꺼져 있어요. 잠깐만요. 왜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리지? 제가 했어요. 죄송해요. 아,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두번 들려. 제 거에서 지금 뭐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단축키를 누르면서. 저 꺼져 있어요. 아, 스페이스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줌에서 지금 말하시는 거구나. 잠깐만요. 줌 마이크를 좀 끌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스코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이클립스에서 그 여러분 서버 탭 있죠. 이 서버 탭에 보면은 톰캣 이 서버 안에서 지금 3개가 올라가 있잖아요. 얘네는 각각 다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요거 전체를 관장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객체 하나, 어플리케이션 객체 하나씩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얘네들 사이에서 넘나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로 다 만들었어요. 애초에 같이 하고 싶으면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방법은 리퀘스트로 주고받으면 되지 않을까. 요청을 주고받고 그건 가능하겠죠. 챕터 11에 무슨 경로에 요청 보내서 응답을 받고 그거를 챕터 12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만약에 실제 사이트를 내시는 분은 네.
네이버 서버가 따로 있고 다른 서버가 따로 있고 이렇게. 그쵸? 그 안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또 실행할 수도 있어요. 서버에 한 어플리케이션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정 이름이 뭐예요? 애플자? 애플자의 그 M이 뭐예요? MSA. MSA가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MSA가 뭐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죠. 그래서 한 서버에다가 특정 중요한 그 기능을 하는 서비스만 따로따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걔네를 통합해서 구현한 아키텍처가 MSA.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 뱅크야, 카카오페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사용자한테 어플리케이션으로 뭔가 제공해 준 게 있겠고 내부적으로 그 안에 출금, 입금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뭔가 12시가 딱 되면 정산 시간 딱 되잖아요. 은행 정산 시간 걸렸을 때 그것만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겠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요한 기능을 하는 거를 한 어플리케이션마다 나눠 놓고 걔네를 다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게 MSA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하면 배우겠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로 요청을 딱 하면 이제 세션에 대한 것까지는 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리퀘스트는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요청하는 그 범위까지만 리퀘스트는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응답이 딱 되고 나면 앞에서 했었던 리퀘스트 정보는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브라우저가 꺼지기 전까지는 뭐가 살아있어요? 세션이 살아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보면 되겠고 그리고 관련된 세션 코드를 보도록 하죠. 세션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03을 볼게요. 세션 03 만들어주세요. 세션 03에다가 세션에 있는 모든 속성을 get attribute names 해서 enumeration으로 가져와서 얘로 가져와서 반복 돌려보면 되겠죠? 반복 돌려서 next element로 다음 요소 가져오고 toString 하면 여기에 이제 세션의 속성 이름 그리고 그거를 get attribute로 세션 속성 값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실행해 보면 뭐가 들어있나 세션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안 뜨나요? 아무것도 안 뜨네. 네, 로그인을 한번 하고 와보세요. 세션 01.jsp에 가서 어드민 1234로 로그인을 하고 세션 03으로 가면 여기에 정보가 들어있죠. 네, 이걸 하나씩 끊어서 봅시다. out.println 세션에 등록된 모든 정보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BR을 찍어줍시다. 그러면 유저 패스워드, 유저 아이디가 세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세션 03, 04, 05에 가도 이 브라우저만 안 꺼져 있으면 유지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세션의 속성값만 삭제하는 걸 또 해보도록 하죠. 세션 04. 세션 04에 가서 세션을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세션 remove attribute 해서 세션 속성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우저를 안 끈 상태에서 계속 요거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실행해 보면 아까 유저 아이디는 살아 있었죠. 근데 remove attribute 유저 아이디에서 세션에서 속성을 삭제하니까 얘만 널이 뜨는 거죠. remove attribute 메소드를 살펴봤습니다. 한 번에 다 삭제하고 싶다 하면 반복문 돌려서 쭉 다 삭제하면 되겠죠? 그죠? 그거를 바로 볼게요. 05 세션 05.jsp 여기까지는 보내지네요. 그러면 요렇게 while 반복문이 있죠? 이 while 반복문 다 삭제하는 게 아니네. while로에서 모든 속성 다 확인하고 그 중에서 유저 아이디만 확인하고 삭제하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속성을 다 한 번에 확인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만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요 예제도 똑같이. 자, 그것도 보고요. 실행해 보면 되겠고, 세션을 이제 끊는 거, 세션을 비활성화, 그쵸? 유효하지 않게 만드는 거, invalidate 메소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전체를 확인해 보는 것 뿐이에요. 전체 보고 세션 삭제하고 나와야 되는데 PW만 뜨죠. 지금 앞에서 이미 유저 아이디는 삭제가 됐으니까. 자, 06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션을 비활성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세션 invali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켜서 세션을 무효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션에 있었던 모든 속성들이 사라짐. 세션 자체도 없어지고 안에 함께 갖고 있었던 모든 속성들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실행해 보면 여기에 뭔가 있었는데 1, 2, 3, 4도 없어져서 세션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션에 대해서 리퀘스트 객체로 is requested session id valid 라고 해서 확인해 보면 해당 요청에 들어있는 세션이 유효한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현재까지 유효한데 invalidate를 호출해주면 얘가 무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세션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실행하면 이제 둘 다 유효하지 않겠죠. 요거요? 얘는 해당 요청이 속한 세션이 유효한지 여부를 반환하는 메소드. 네. 이제 이 메소드 이름을 딱 봐도 느낌이 오면 돼요. 얘가 해당 요청의 세션 아이디가
유효한가를 true, false로 확인하는 거죠. 사실 여기 뭐 true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죠. 그냥 써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nvalidate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이트는 30분마다 세션을 끊을 거야. 그러면 이 세션에 대한 유효 시간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세션 유효 시간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get max inactive interval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뭘 가져오겠어요? 세션의 유효 시간을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그거를 초 단위로 가져오니까 60으로 나눠서 분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몇 분인지. 그 다음에 set max inactive interval 이 메소드를 통해서 지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단위로? 초 단위로 세션의 유효 시간을 설정하는. 그럼 30분이 기본 값이 되어 있나 봐요. 그쵸? 30분이 기본 값이 되어 있는데 60분으로 세팅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거 말고도 또 웹.xml에서도 세팅해 볼 수 있겠고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세션은 아까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처음에 접속을 하면 새로운 세션이 하나 만들어지죠. 근데 이 세션의 만료 시간, 유효 시간을 30분으로 해놨어. 근데 한 5분 있다가 로그인 페이지 클릭했어. 로그인 버튼 클릭했어. 그러면 또 다시 요청해서 이 세션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10분 지나고 있다가 또 뭐 작업을 했어. 그래도 30분이 계속 갱신이 돼요. 30분 내에만 계속 요청을 보내면 돼요. 30분 이후에다가 요청을 보내면 그때는 새로운 세션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마지막에 세션을 요청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 정보가 있어야 얘가 요청한 지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하려면 여기 보면 뭐 get last accessed ti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가장 마지막에 접근한 시간을 확인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요청했었던 시점하고 이 세션이 만들어진 시점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5시 8분이다. 그러면 5시 8분에 세션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5시 15분에 요청을 했다. 그럼 이 사이에서 몇 분이 지난 거예요? 7분이 경과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또 세션 내장 객체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로 와서 자, 세션 8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정보들을 보고 get id를 하면 세션의 고유한 id를 가져올 수가 있고 last accessed time으로 마지막 요청 시간 그리고 세션이 생성된 시간 을 확인하는 거죠. 그걸 빼서 이제 확인해 보면 요청 경과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요청한 지 몇 분이 지났나. 그렇죠? 그걸 보면 30분이 지났나 20분이 지났나 확인해서 세션이 갱신될지 말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 엄청 긴 시간이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우리가 따로 날짜 포맷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큰 값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세션 아이디도 되게 고유한 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세션에서 두 번째 세션으로 바뀌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 그쵸? 우리가 앞에서 캘린더 혹은 데이트 객체할 때 날짜 시간 다뤘었잖아요. 그거처럼 아주 세밀한 시간까지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빼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여기서 뭐예요? 60 곱하기 1000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밀리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1000을 나눠줘야 초 단위로 볼 수가 있고 또 60으로 나눠줘야 분 단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 단위로 환산을 한 거예요. 이 마지막 요청 시간이나 세션 생성 시간은 밀리세크 단위, 1000분의 1초 단위로 출력이 되니까 환산해서 분 단위로 보면 우리가 세션 등록한 지가 4분이 지금 지난 거죠. 그렇죠? 뒤에다가 4분이라고 써놔 보세요. 5분이 됐네 마침. 그러면 이게 이제 60분이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션이 갱신이 되는 거죠.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쿠키를 생성하고 만드는 것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거를 정보를 확인한다고 해서만 뭔가 기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얘네들 이 세션을 사용해서 결국은 세션 정보에 아이디나 뭐 닉네임 정도를 등록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거를 각각 화면에 가져와서 보여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쿠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챕터 14로 가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챕터 14 웹.xml 네, 웹.xml을 따로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쿠키도 자, 그리고 JSP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쿠키 01.jsp
자, 얘도 요청을 보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쿠키에 등록을 해볼게요. 자, 폼 태그를 간단하게 작성해주고 01 프로를 만들어야겠죠? 언더바 프로에 가서 받아온 정보를 쿠키에 등록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교재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해볼게요. 쿠키 01.jsp에서 아이디 저장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p 태그 이렇게 만들어서 라벨 오 멤버 리멤버 아이디 얘를 만들어주고 보냈을 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값이 뭘로 나오는지 아마 기본 값은 on으로 되어 있을걸요? 네, 아니면 밸류를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뭐 넣어놔도 돼요. 네, 일단 기본 값이 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체크박스를 아이디 저장 체크박스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쿠키 01 프로에 가서 얘를 받아와야겠죠. 리멤버 아이디 어떤 거요? 아, 카멜 케이스로 썼나요? 카멜 케이스. 자, 그러면 이 아이디 저장 여부에 따라서 쿠키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로그인은 로그인이고 그때만 쿠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쿠키 값이 있는지 보기 전에 일단 이 체크박스의 값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 먼저 써봅시다. 써놓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넘어온 값이 뭐냐 확인하고 if문에서 그 값이랑 일치하면 그때 쿠키를 생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여기는 주석해 놓으세요. 쿠키 등록하는 건. 한번 만들어지면 또 계속 적용될 수 있으니까. 자,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 서버 쿠키 01.jsp를 한번 열어보죠. 여기서 아이디를 좋은
1, 3, 4 체크하고 왜 라벨로 체크가 안 되지? 잘못 써놨나? 다가 있군요. 이 멤버 아이디. 자, 좋은 1, 2, 3, 4 아이디 저장 전송. 그러면 ON으로 뜨네요. 그쵸? 값이 푸티 생성? 잘못 써있네. 푸티가 어디 있지? 푸티. 후기로 돼 있어요? 자, 자, 출판사에 전화해서 상품권 받으세요. 멤버 아이디가 equals on 아이디 체크 저장 시 얘가 on인지 확인해서 그때 얘를 등록하자는 거죠. 여기까지. 작성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쿠키를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쩌면 1, 2, 3, 4 아니어도 그냥 그러고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순서를 반대로 해줘야겠네. 그 메인에 다운받는 거 얘가 게 아니고요. 저게 필 근데 이거는 되는데 아니 이거는 아니 제가 언제 했냐? 너무 우리 팀 같아요. 그니까 이게 뭐예요? 하는 게 MSA. 사실 그건 분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하는 게 MSA인데 얘네가 합쳐져서 이제 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아이패드예요? 아 이거 이게 몇인가요? 저 숙제 왔어요. 네? 끝난다고요? 틱톡 메인 자바 베이스 있는 것들을 시원이 자바에
그렇죠. 풀 받고 그다음에 원지. 그리고 제가 오늘이요? 그래서 고민인 게 어차피 JSP 이게 다 안 끝나서 그거를 JSTL 표현 언어를 뒤에도 월요일부터 하거든요. 그거를 다 마치고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뭐 완성되질 않아서. 이클립스에서 받을 때 있잖아요. 이거 로컬 저장소에다가 이거를 실제로 내려놓는 걸. 실제로 내려보면 풀이잖아. 이게 풀 아니에요? 근데 풀이 풀만 한다고 해서 여기 상에는 늘 수 있는데 실제 저장소에 실제 저장소로 바꾸면 되죠. 이게 베이스. 제가 어디에 가서 지금 메인으로 바꾸고 메인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지금 쪽으로 체크 아웃 퍼펙트 위파일 퍼펙트가 나는데요. 퍼펙트 나는 파일이 뭐가 있겠죠? 여기서 만드는데 스테이지 뭐 있지 않을까요? 지금 똑같은 거 있었어요. 그냥 이 들어가서 그걸 스테이지 다운로드 다시. 풀 하면 더 낫게요? 풀은 딱 구워서 팀에 제가 원래 되게 편해요. 알면 누가 걸리면 아니라 지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펜을 보고 왔어요. 예를 들게요. 변화되게 저수를 하거나 이제 여기 클릭해 보면 지금 받아올 거랑 변환한 거랑 세울 수가 있는데 7, 8로 돼 있어요. 자는데 근데 일단 내일이 또 약간 청소년인가요? 다시 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바꿨는데 먹을 때 받을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네. 많이 먹 받을 게 오른쪽이고 이게 내 거죠. 내가 로컬이 먹을 수 있네요. 그거를 저를 해주면 둘 중에 하나로 어차피 통합이 됐으니까 내가 쓸 때는 이거 내가 바꾸면 또 그걸 반영을 안 시키면 되죠. 어쨌든 내 브랜치에서만 하면 되니까 브랜치 바꿔서 여기서 실행을 매일 그러면 컴플렉스가 나서 풀이 안 됐던
그럼 친구한테 갔을 때도 다시 들어가지. 팀 3에 본인이 올린 게 없으면 받을 게 없죠. 지금 메인 브랜치에서의 수정사항은 팀 3에도 수정사항이 있으면 받아야 돼.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 메인 거를 주 거에 가져왔나요? 어디를 했나요? 그거 하에서 다른 거랑 합친 다음에 내 거에서 브랜치에서 실행해 보면 되겠죠. 아니 3세대 같은 너지 하면 이거를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쵸? 내 브랜치랑 다른 것들을 합치는 거니까. 없어요? 네, 하고 왔어. 아, 안 그래도 오늘 못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건 무슨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로그인해서 쿠키 저장, 아이디 저장 체크해서 전송했을 때는 쿠키에 저장을 하고, 근데 만약에 체크를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서 에러가 생기네. 유저 아이디 어드민 1234. 이 멤버 아이디가 널인데 이거로 이퀄스를 확인하니까 문제네. 그쵸? 그럼 여기에 사실은 널인지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멤버 아이디가 널이 아니고 그래야 아이디 저장을 체크를 안 했을 때도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아이디 저장 체크하면 아이디를 쿠키에 저장했습니다. 까지 나오면 되고, 다시 이 페이지를 열 때에는, 새로 고침했을 때에는 여기 아이디가 저장돼서 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 페이지 열 때 쿠키 정보를 가져와야겠죠. 자, 그걸 해보겠습니다. 쿠키 정보를 가져와서 써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를 쭉 바꿔주세요. 그리고 쿠키 01.jsp에 가서 이 위에다가 한번 쿠키를 가져와 보죠.
네. 로그인이 안 되는 네. 로그인이랑 관련이 없어요. 아, 사실 뭐 그것도 절차상으로는 의미가 있죠. 얘가 로그인이 됐을 때 쿠키를 남겨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내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가 틀렸어. 그래도 아이디를 저장시키고 싶을 수는 있죠. 그런 기능. 이해되세요? 내가 아이디를 쓰고 비밀번호 썼어. 그 다음에 아이디 저장도 했어요. 근데 비번이 틀려서 비밀번호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하면 로그인 페이지를 다시 띄워주죠. 그때 아이디를 계속 저장해놓고 비밀번호 바꿔서 다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구현을 해도 되겠고, 로그인 할 때만 아이디 저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얘가 이 안에서 써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뒤에서 뭔가 리턴 지정해서 로직을 막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방식이 되는 거 되게 새로워.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덮어 씌워지는 거죠. 쿠키를 가져와서 반복을 돌려서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거는 remember id. 잠깐만, 여기에 getName을 찍어야 돼. 찍고 여기에 getValue를 가져오면 되겠다. 그러면 remember id에 쿠키가 들어가겠고, 여기다가 키가 아니라 remember id. 그러면 아이디 쿠키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가져야 될 거 아이디 쿠키 아니에요? 유저 아이디. 아, 앞에 단어를 못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아, 예, 가져와야 될 게. 아, 얘가 쿠키 이름을 우리가 뭐로 했는지, 쿠키 이름을 우리가 지정할 때, 유저 아이디라고 넣었네요. 그쵸? 얘로 가져와야겠죠? 리퀘스트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쵸? 유저 아이디로. 그러면 이 이름으로 가져와야겠죠? 과거에는 막 비밀번호도 쿠키로 가져오고 했는데, 그러면 네, 뭐 안 좋겠죠? 비밀번호는 저장하지 않아요. 네. 이건 좀 저장할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 쿠키 누가 훔쳐가면 이제 비번 다 탈취되는 거거든요. 크롬에는 한 번 더 암호화를 하죠. 그런 작업이 있겠죠. 네. 그럼 여기 딱 왔을 때 뜨나요? 아이디 저장되어 있나요? 새로 고침 해보세요. 여기 와서 쿠키 01.jsp에 오면 저장이 되어 있다. 다른 걸 또 해볼까요? 좋은 1, 2, 3 아이디 저장 전송.
하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침하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다 뭐 체크박스 여부도 넣어보고 싶다. 아이디 저장 체크를 했었던 여부가 남겨지게 하고 싶다. 그럼 걔도 쿠키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부도. 그렇죠? 사실 여기서는 뭐예요? 자, 패스워드는 등록하지 맙시다. 등록하지 말고 remember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디 저장 여부를 해주죠. 쿠키 아이디? 쿠키 remember. 아, 이거 언더바로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씁시다. 똑같이 언더바로. 유저 패스워드가 아니라 remember id. 얘가 on이면 아이디 저장이 된 거고 아니면 저장이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바꿔줄게요. 2주라고 비밀번호 대신에 아이디 저장 여부. 그거에 따라서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냐 아니냐만 이제 제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remember id. 그래서 쿠키 01.jsp에 오면 이 체크박스가 이거죠. 얘를 if문으로 제어를 해줄게요. 체크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 체크드라는 옵션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한 번은 얘가 뜨고 한 번은 얘가 뜨면 되는 거지. 그럼 체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여기서 스크립트리 코드로 확인을 하는 거야. if는 쿠키를 그 여부를 우리가 가져오려면 얘 이름 바꿉시다. 헷갈리니까. 얘는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를 여기다가 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유저 아이디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remember 아이디를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remember id 해주고 그리고 if문을 하나 더 만들까요? 하나 더 만들어서 차라리 스위치를 쓰면 더 깔끔할 수도 있겠죠. remember 해서 remember id 해주고 그럼 여기 remember id가 on이면 input 얘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얘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리멤버 아이디에 어디요? 아, 위에요? 여기 지금 잘못 썼나요? 아, 위에서? 아, 우리가 여기서 어... 통일합시다. 대문처럼 써줄게요. 됐죠? 네. 교재에서 쓰는 방법이랑 제가 쓰는 방법이랑 됐나 이러면? 그렇죠? 여기 들어오겠고 얘는 얘고 on이라고 확인해서 맞으면 되고 그러면 여기 넘어와서 마지막에 괄호만 이렇게 딱 해주면 되겠죠. 그럼 아이디 저장도 체크가 되죠. 근데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 풀고 보내면 기존에 있는 정보를 지워줘야 다시 왔을 때 안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남아있게 하려면 한번 덮어야 되겠죠. 체크 여부가 on이 아니면 싹 지워줘야 되겠죠. 덮어줘야겠죠.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작성해주고 프로로 가서 체크했어요. 그러면 등록해주면 되죠. 근데 체크 안 했어. 미체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도 쿠키라고 잘못 썼네. 쿠키. 그냥 네모가 없나? 그냥 네모 하나만 빨리. 자, 미체크. 아, 이클립스의 한계네. 아, 뜬다. 아이디 미체크 시. 그럼 여기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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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똑같이 쿠키를 만들어서 빈 값으로 덮어 씌우면 돼요. 그럼 유저 아이디에다가 널, 리멤버 아이디에다가 빈 값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주인하고 기본 생성자 그냥 아, 아무것도 없이? 예요? 응? 그렇게 쿠키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기본 생성자가 정의가 안 돼 있죠. 쿠키는 쿠키의 이름을 알아야 뭔가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 메시지에 쿠키가 하나만 있는 거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 쿠키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덮어버리면 되겠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쿠키를 만든 다음에 이 쿠키에다가 set max 뭐 age 이렇게 해서 유효 시간을 0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값도 덮어 씌우고 유효 시간도 덮어 씌우고. 그쵸? 그 받았을 때 더 이상 타이머가 돌 수가 없겠죠? 아이디 저장 풀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아예 비운다? invalidate처럼, 세션의 invalidate처럼 리스폰스에서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쿠키는 누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쿠키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리스폰스는 서버 측에서 응답을 설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가서 브라우저에 크롬에서 쿠키 삭제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얘는 아예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서버는 서버 측의 컴퓨터고 클라이언트에서 갖고 있는 쿠키를 서버가 삭제를 시킨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 네. 다만 덮을 수는 있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 게 남아있겠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기존 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없었으면 계속 쿠키가 살아있는 거예요. 너를 저장해놨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클라이언트가 받지 않은 거죠. 응답 메시지로. 얘가 없으면. 그냥 서버 측에서 쿠키 객체 인스턴스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클라이언트가 받아야 돼. 리스폰스에 담겨서 클라이언트가 받아야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근데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쿠키를 함부로 지웠다가 만들었다가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만든 쿠키를 너한테 전달해 줄게. 저장하는 건 너가 알아서 해. 지우는 건 너가 알아서 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는 해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컴퓨터에 있는 어떤 자원을 직접 접근해서 뭔가 하게 되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해제가 되나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아이디를 좋은 이렇게 쓰고 1, 2, 3, 4 저장 딱 하면 쿠키를 저장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새로 고침하면 아이디랑 아이디 저장 체크 여부가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체크를 풀고 요청을 해서 쿠키가 해제됐습니다. 아이디를 쿠키 해제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게? 어쨌든 돌아와서 새로 고침하면 삭제가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아이디 저장에 대한 개념을 쿠키를 통해서 쿠키라는 기술을 통해서 적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가면 돼요. 예를 들면 팝업창 7일 동안 혹은 하루 동안 오늘 하루는 열지 않음 그 체크 여부를 이제 쿠키를 만들어서 응답해주면 그 다음 메인 페이지를 요청할 때 메인 화면에서 팝업창이 열리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쿠키에 대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14장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15장을 보시면 15장 우리가 이미 해버렸어요. 그쵸? 15장의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배웠죠? MySQL 설치하기 했죠? 설치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설치했었나 보시면 되겠고 뭐 데이터베이스 추가하기 사실 교재에서는 좀 이클립스에다가 MySQL을 넣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클립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인서트, 크리에이트 이런 걸 날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게 어디에 있냐면 491페이지 491페이지에는 이클립스에서 데이터베이스 MySQL을 연동해 보는 걸 알려주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DB버를 확장 설치해서 이클립스에서 DB버를 돌려서 MySQL을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지만 이클립스 자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한번 해봐도 좋겠고 그게 막 그렇게 막 편리하진 않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MySQL 명령어는 다 알고 있죠. SQL 기본 표준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16장도 똑같아요. JDBC 연동하죠. 이미 해버렸어요. 그렇죠? 16장도 JDBC 우리가 이미 자바에서 배운 거라서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거기를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뭐 execute query, prepare statement 이런 메소드 어떤 거였나 리뷰가 좀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상품 정보, 등록 수정, 삭제를 실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앞에 그냥 같이 연결해서 해봤죠. 교재에서는 15장 전까지는 DB랑 연결해서 뭔가 작업을 안 해요. 그냥 메모리에서 스태틱 변수로 해서 리스트 컬렉션에다가 상품 정보를 계속 물고 있는 거죠. 메모리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DB로 연결해서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진행이 된 거고 중간에 뭐 다국어 그다음에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은 필요한 경우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17장에 보면 JSTL이라고 나오죠. JSTL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파트에서 확인하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장 JSTL이 끝나면 18장에 웹 MVC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과정을 아키텍처 패턴, MVC라고 하는 아키텍처 패턴을 적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JSP에서 아키텍처 패턴을 어떻게 만들고 구현해주면 될지, 사실 이게 관건이에요. MVC 패턴이라고 하는 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 프로젝트까지 완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JSP랑 서블릿만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완성하는 게 조금 모호할 것 같아서 JSP 서블릿, 그리고 우리가 아직 평가, 여러분들 웹에 대한 평가 다 해보셨나요? 한 메인 페이지 아직 못 만드셨나요? 우리가 기간은 어디까지 했나요? 시험이 너무 많아서 어떤 시험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죠, 이제. 아직 기간이 남아있나요? 평가가 우리가 22일까지죠? 이것도 아직 다 제출하셨나요? 4명 제출하셨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있으니까 JSP 서블릿은 뒤에 JSTL 표현 언어 파트 끝나면서 같이 각각 하나씩 하나씩 해서 완성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나오는 JSTL하고 표현 언어는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을 태그 라이브러리로 조금 더 쉽게 하는 거, JSTL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식을 이런 식으로 써봤잖아요. 이렇게 쓰는 걸 조금 더 쉽게 하게 해주는 애가 표현 언어예요. EL이라고 해서 Expression Language라고 하거든요. 이것보다 쉬운 기호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것만 바뀌는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배운 개념은 똑같은데 여기다 사용하는 태그들을 더 쉬운 태그로,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이 표현 기호를 조금 더 쉽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JSP 서블릿 파트에서의 평가를 예를 들면 지금까지 배운 걸 다 해가지고 메인 화면 만들고 에러 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에 게시글 등록 화면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해서 게시글을 쭉 해서 처리하는 걸 JSP 서블릿만 가지고 해보고, 그걸 만든 걸 JSTL이랑 EL을 적용한 걸로 변환하는 거. 그렇게 각각 하나씩 하나씩 평가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다 하지 말고 JSTL, EL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평가를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웹페이지 앞에 HTML, CSS도 22일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평가를 올려드리면 프로젝트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JSTL, EL 파트에 가서는 한 이틀 정도는 JSTL, EL을 정리를 하고, 한 나머지 이틀 정도는 프로젝트 전반적인 구조나 세팅을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프로젝트, 미니 프로젝트를 해볼 건지 그거를 어느 정도 같이 진행해보고 어떤 구조로 잡을지 지정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랑 평가랑 너무 맞물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JSTL, EL이 이것도 날짜가 많이 주어져 있진 않거든요. 달력을 한번 볼까요? 왜 안 뜹니까? 또 비가 오나 보네. 강수 확률 60%. 강의 일정.
3일밖에 없죠. ELJSL이 이틀도 안 되겠네. 그러면 한 이틀 정도는 ELJSL 진도로 나가고 나머지 하루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그 구조랑 이런 아키텍처 설명을 좀 드리고 한 19일까지는 이 평가에 대해서 올려드릴게요. 19일까지는 평가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니 프로젝트 전까지 ELJSL을 해보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구조는 비슷해. 고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제로 만들어 보든 그냥 간단한 게시판 CRUD로 해서 JSP 서블릿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랑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진행해 보면서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쨌든 평가를 하기 위한 거를 작업을 해보면 그걸 코드를 뽑아다가 프로젝트한테 얹으면 재사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갖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평가도 봐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이건데 이거 평가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프로젝트에 적용해버리면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 안에 주제랑 HTML, CSS 디자인이랑 프론트만 바뀌면 그렇죠? 그렇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중간쯤에 평가를 올려드리고 얘랑을 똑같이 기본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걸 포트폴리오로 진행을 할게요. 여기는 JSP 서블릿만 가지고 한 거. 그리고 뭔가 별도의 새로운 걸 또 하지 말고 이거를 JSTL, EL 표현으로 해서 변환해서 완성한 걸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평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미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안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미니 프로젝트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5일 정도예요. 그렇죠? 이 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시면 되는데 요 두 날짜 정도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나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드리는 시간은 좀 갖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안에 같이 쭉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안내도 이제 간단하게 좀 드리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추석이 오죠. 얘가 딱 끝나면 깔끔하게 그렇죠? 원래는 여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파트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10월 2일이 대체 공휴일 지정이 돼서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10월 4일에 오는 거거든요. 10월 4일에 그럼 이때 오면 3일 또 나오고 또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오죠. 그쵸? 월요일날 한글날이라서 쉬지 않아요? 그래서 쉽니다. 네. 혹시 상담은 언제 그러니까 상담을 프로젝트 기간 안에 같이 섞어서 할 거예요. 기간 되냐?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4분씩 4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겠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팀원들은 작업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상담하고 4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급한가요? 상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나요? 선생님을 바꿔주세요. 이런 상담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어쨌든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는 화면 만드는 거 연습해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여기 해보고 그리고 이쯤 갔을 때 각각의 화면들을 부트스트랩으로도 한번 적용해보고 그냥 HTML, CSS만 가지고도
메인 화면, 목록 화면, 상세 화면, UI도 같이 어느 정도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제 없어요. 아, 책은 없는 게 아니라 JSP 서블릿 관련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월요일 날에는 얘를 그대로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오늘이 마감이었나요, 여러분? 팀 활동의 마감이었죠. 팀 활동을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셨나요? 팀 활동 그거 내가 어디다 놨지? 그러면 여기까지 Recording 하도록 하고, stopped.